예, 안녕하세요. 이제 저는 랑로켓 아빠이자 리퍼 아빠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리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앞으로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리퍼를 떻게 굴릴 수 있을지, 그리고 리퍼의 특징이 어떨지, 예, 그리고 리퍼가 과연 외건을 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들을 조금씩 풀어놓고자 합니다. 자, 리퍼는 센 레이싱사의 몬스터 트럭입니다. 센 레이싱 하면 좀 유저들 오래되신 분들은 제네시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. 굉장히 강성이 좋았던 차였는데 이번에 이 센 레이싱의 주인이 미국 업체로 넘어갔습니다. 자, 미국 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디자인 구성력 또 뭐 사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벌써 이 센 레이싱의 리퍼가 그 미국 포럼에 보면 많은 그 자작 그리고 뭐 벌써 튜닝을 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뭐 바디 튜닝을 한다거나 뭐 쇼 튜닝을 한다거나 이런 많은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디자인이나 뭐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. 그러면 부품을 우리가 총판도 있지만 다양하게 어려움없이 수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저 리퍼를 참 디자인을 보시면 이 빨간색 바디인데요. 굉장히 그 바퀴하고 바디하고 균형 감각이 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경쟁 업체는 사실 좀 약간 가분수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차는 좀 바퀴하고 바디가 균형감이 있어서 가분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다. 데칼이라든지 그 바디 디자인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리퍼는 세비지나 난다 매드비스트나 그리고 호바의 MT 트럭처럼 세로 프레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 세로 프레임 방식은 경량화를 꾀하면서 강성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. 변속기는 하빙 150A 변속기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모터도 1450kV 모터가 들어갑니다. 제가 추후에 맥스5로 개조를 해서 아마 8셀로 굴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논리적으로는 1450kV가 8셀도 대응을 하긴 하는데 어떨지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서버는 사복스 서버가 들어갑니다. 여기 서버 있죠? 예, 그리고 XT90 잭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XT90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리고 단품으로 배터리를 6셀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6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쇠 관리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고가고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도 3셀을 이제 빅데디에 이용하긴 하는데 범용으로 따지자면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게 낫다 싶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단품으로 6셀로 굴리는 건 조금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. 6셀이 대부분 보면은 그 소프트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날리는 차잖아요. 막 백플립도 하고 그런 굴리는 차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십몇만 원이 하는 그런 배터리를 두 개 다 날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냥 3셀 두 개로 사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. 쇼크는 20mm 빅보어 쇼크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. 물론 23mm 힐 허브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8mm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습니다. 굉장히 탄탄하죠. 8mm죠. 그래서 굉장히 강성을 보장합니다. 그래서 스포츠카 실제 차량의 스포츠카를 보시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하체를 떠보면 그 서스펜션 암 자체 골격이 굉장히 단단해요. 그래서 몬스터 트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골격이라든지 그 파워트레인을 잘 봐야 되거든요. 막 굴리는 차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 암대라든지 아니면 이 드라이브 샤프트 그리고 어퍼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굵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빅보어 쇼크이기 때문에 이 빅점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쇼크타워는 수지로 되어 있는 아주 강한 쇼크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메탈 쇼크타워를 채용을 왜 안 했냐? 오히려 이런 차에서는 수지로 쓰는 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고 뒤틀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수지로 쓰는 게 더 낫을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범퍼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뜯어보진 않겠지만 설계도를 보면 이 그 디퍼 하우징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디퍼 하우징이 메탈로 되어 있는 거는 몇 개 있죠. XXL2도 메탈로 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향후 뭐 계속 장기간 차를 굴려도 이 디프 하우징 플라스틱은 녹아내리거든요. 그렇지만 녹아내리지 않고 내구성을 뒷받침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전반적인 외관은 봐드렸고요.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? 여기 보시면 또 경량화를 위해서 나름 이렇게 또 틈새를 깎아냈죠.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요. 그리고 참 편리한 게 뭐냐면 보시면
이쪽에 그 라디오 박스가 뒤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교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. 이 정비성도 굉장히 탁월해요. 사실 이 세로 배치 바디의 단점은 정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왜냐면 뭐 하나 뜯으려면 바디를 양쪽으로 뜯어야 되거든요. 하지만 이것은 부품 개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정비성도 어느 정도 편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 몬스터 트럭을 사도 타사보다는 정비성이라든지 부품 뭐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. 일례로 이런 어퍼암 같은 경우에 로어암, 이제 보통 세비지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전부 다 시어부도 다 호환이 됩니다. 그래서 부품을 하나만 사놓으시면 이 네 쪽을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부품을 많이 구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아주 편하게 차를 막 굴릴 수가 있는 차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? 이 차의 장점은 뭐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, 그리고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.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가 있다는 건 또 뭐가 좋냐면 등치기 할 때 위에 그 바디가 눌러지는 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몬스터 트럭을 좀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몬스터 트럭은 자빠짐이 좀 심하고 그리고 뒤집어질 때 이 쇼타워 쪽 이제 이거 바디 포스트가 잘 부러지는 그런 차들 많거든요.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면 그 무게 때문에 이게 바디가 부러져요. 아니면 바디 포스트가 부러져서 차를 못 굴리는 경우가 많아요. 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버기가 있는데요. 이 윙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? 그 쇼타워하고 윙이 이 엔진 헤드라든지 이 바디를 보호해줘요. 그건 트라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뒤집어져도 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를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주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 포스트나 바디가 현찮으면 그냥 부러져 버리면은 사실 갔다가 그냥 바로 싸들고 와야 되거든요. 하지만 이 바디 포스트도 굉장히 튼튼하고요. 그리고 이 그 손잡이 자체가 이 링케이지, 바디 그 롤게이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충격 흡수를 잘합니다. 그리고 이 김성일 씨, 특히 우리 그 국내 1호차 분의 전언에 의하면 이 차는 그 바디의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안에 그 보호 테이프 하나 붙이면은 이게 배치기를 하더라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잘 휘면서 바디 포스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바디 자체의 그 강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보시면은 이 날리는 차들이 바디가 별로 안 부러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바디가 잘 안 부러진다는 거는 그만큼 뭐 메인터넌스 비용, 유지 비용이라든지 또 마음껏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몬스터 트럭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1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구동 동영상은 제가 지금 따로 떼가지고 구동계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구동 동영상, 특히 제자리에서 그 무브와 악셀을 밟았을 때 어떻게 구동계가 부드럽게 가는지 또 도넛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배터리 제가 충전을 안 해서 지금 아마 3.8 정도 상태가 돼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상태를 감안하시고 한번 그 무브화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이 구동계의 그 부드러움이라든지 또 바퀴의 회전 속도는 어느 정도 가름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1차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